안녕하세요. 천국의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이크를 켰는데요. 네, 어제 그제인가 이전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학우분이 질문 주신 거를 제가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새벽에 찍기도 했고, 이분 질문 주신 거에서 이분 질문이 ABC로 봐야 되냐, WXY로 봐야 되냐, 이 전체 올라온 파동을 ABC로 보는 게 맞냐, WX로 보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래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끌어오는 과정이어서 좀 과정이 복잡하고 내용이 얽히설키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소화하고 그 와중에 이제 좀 헷갈릴만한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좀 하고자 해요. 우선은 제가 뭘 보고 거래량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거래량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을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제가 뭘 물어봤냐면 몇 분봉을 보셨는지, 몇 분봉을 보고 거래량이 터졌다고 판단하셨는지를 물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거래량을 보는 게 각 분봉마다 다 다르거든요. 1시간봉, 4시간봉, 뭐 1봉 이렇게 보잖아요. 주봉까지 보는데 각 분봉마다 보는 느낌도 다르고 해석하는 용도도 다르고 이제 타점 잡을 때 거래량을 쓰는 용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물어본 겁니다. 분봉을 보고 이때 판단을 했으면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올라오는 파동보다 많이 터졌다고 하셨는데 올라오는 파동이 어디인지 일단은 못 들었었고, 여기인지 여기 전체인지 아니면 뭐 이 안에서 뭐 또 파동이 있는 건지,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 올라오는 요 파동을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없어서 조금 더 물어봤었는데, 여 전체를 퉁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걸 알았고, 몇 분봉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세분화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었고, 올라오는 파동도 이 파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체 파동보다 많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뾰족한 피레침만 집중을 하는 건지, 전체적인 이제 두께 뭐 이런 걸 다 보는 건지, 과정이나 이제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합쳐지면 여기가 사실 더 많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파동이 거래량이 적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자 했었고, 또 타점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타점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 파동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24일선 이평선이 무겁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일단 무겁다라는 표현은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뭘 보고 무겁다라고 얘기를 판단하는 건지 저는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A 파동을 확인하시고 B 파동을 보시고 C 파동, 그리고 이 C 파동의 마무리 파동을 보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사실상 이 파동이 A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만한 그런 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타점이 여기서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저는 거래량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했냐면, 적어도 이 파동을 A 파동, B 파동, C 파동을 확인을 하신 거고, 이 C 파동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를 좀 기다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간결하게. 무슨 얘기냐면, 타겟팅 매매, 뭐 예상 매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확인 매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타겟팅 매매도 확인 매매고 사실 둘 다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B 파동을 확인을 해라, B에서 C를 거래를 해라로 그냥 퉁치거든요. 타겟팅도 확인을 했으니까 타겟을 하는 거고, 예상도 할 수 있고 뭐 예측도 할 수 있고 돌파 매매도 있고 하니까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마다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합쳐가지고 비파동에서 거래를 하면 조금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점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ABC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내가 이 파동을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끝나서 내려갈 거라면 A 파동은 적어도 여기 있는 A 고점까지는 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매물을 덜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등하는 파동이 거래량이 없을 때 B파동으로 판단이 되면은 여기서 시도를 해보는 게 이제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B파동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자, 이 파동의 추세는 이 A파동이죠. 그리고 C파동의 추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A파동이 나오고 다음 이제 추세 방향으로, 추세 방향, 추세가 상방이죠. A 방향, C 방향, 그리고 한 번 더 추세 방향의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이 거래량이 없고 늘어지고 힘이 없을 경우 이 파동은 추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추세가 아니라는 건 이제 B파동이니까 이 경우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늘어지거나 아니면 거래량 없이 618 이렇게 ABC 이쁘게 완성이 되면은 이런 데 이제 타점이 괜찮으니까 제가 이 끝에서 예상을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제 갑자기 숏을 들어가지 말고 A 파동을 확인하고 다음 이제 반등하는 방향, 즉 추세 방향 파동이 세 번째 나올 때 이 파동을 보고 이제 거래량이 없을 경우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 버릇만 잘 들여놔도 크게 손절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차트를 잘못 보거나 거래량 계산을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차트를 잘 봐놓고도 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적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매매 저런 매매 다 하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셨다면은 거래량 얘기를 안 했을 거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제가 근거로 봤던 게 이평선이 무겁다. 이 표현은 이평선에 대한 신뢰도를, 일단 이 무겁다라는 분석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보조지표 분석을 뭔가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파동을 A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뒤에는 사실 내가 판단한 근거를 끼워 맞추기 위해 보조지표들이 사용됐다. 이평선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파동 카운팅에 대한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모양이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역할을 보는 겁니다. 역할, 성질, 뭐랄까 또 추세? 추세는 아니, 추세라고 하면 좀 헷갈리고 상태? 뭐 요 정도? 요런 표현이 있겠는데, 각 파동마다 모양이 아니라 역할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성격. A는 매물대고 시작 파동, 그리고 추세, 그리고 B 파동은 매물대, 그리고 조정, A 파동에 대한 조정이죠. 조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켜주는 맥라인, 지지, 뭐 저항, 거꾸로 보면 저항. 그리고 C 파동은 추세, A 발산, 그리고 빠름, 또 뭐가 있을까? 거래량이 커집니다. 각 파동마다 역할이 있고, 이 역할에 따라서 그 파동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이 모양이 어떻다라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A 파동이 짧아도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가 안에 압축돼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쌓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A 파동이 이제 늘어지면 이 기간만큼 매물대를 쌓았다, 매집 구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B파동도 마찬가지고 C파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파동 같은 경우도 236, 382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저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체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 범주 아니거든요. 얘가 아무리 세게 내려가고 아무리 뭔가 A 파동처럼 내려가도 이 382나 236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바닥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여기서 컨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컨펌을 여기서 하신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보거든요. 여기가 382일 거예요. 파동의 382 조금 위긴 한데 그러니까 이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는 건 여기는 B가 아니라 X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X 파동을 타겟팅하지 않고 그 B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382까지는 B로 보기 힘드니까 X일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618이나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차트가 한 번 더 나오고 이 파동이 이렇게 여기 있는 매물을 다 덜어주고 나서야 이제 하락할 만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전전 영상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간단하게 618에서 저항이 나오면 한 파동 더 빠질 걸 생각을 할 것 같고, 지지가 나오면 이제 상승 중일 것 같다. 아마 여기서 이 파동 나올 때쯤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A 파동 나오고 B 파동 나오고 C 파동이 이렇게 짧게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ABC로 한 파동 더 볼 것 같고, 만약에 이 파동을 깨고 내려가서 저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파동 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는 건 236이나 382를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다음 반등하는 파동이 뚫어줘야 될 매물대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을 또 같이 보는 거죠. 하지만 이 파동은 뚫고 내려갔는데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직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도 아니고 지지도 아닌 상태인데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제 생각대로 나오지 않은 거고 어렵게 나온 거긴 한데, 결국에는 236과 382를 지지하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쇼타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786까지는 와야, 그리고 ABC로 이렇게 파동이 터졌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이해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가 조정이니까 올라가게 될 경우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사고가 조금 덜 난다, 요거를 이제 아마 조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파동이 A 파동이고 이 조정, 그리고 이 파동만큼 1대1을 더 보고 있겠죠 다들. 그리고 아직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을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 파동은 조정 파동이 컨펌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파동은 이 조정 파동을 넘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조정, 382를 지키는지 236을 지키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 382까지 빠졌고 이 파동을 ABC로 바닥을 한번 지지했기 때문에 다음 상승하는 추세가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등하는 파동이 A 고점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 내려온 파동이 382를 또 지켜주는지 보고, 추세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A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C 파동이 나올 만하다, 1대2까지 우선 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전체 파동에 대한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고점을 넘길지, 고점을 넘기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이 눌릴만한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언제 오는지, 지금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가 비파로 길어져서 나중에 올라갈지, 아니면 비파로 길어지다가 수렴을 하다 결국 하락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소파동을 통해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A파동 대비해서 1대1로 나왔고, 거리량이 조금 터졌으니까 이제는 한번 정리할 만하다, 1차로 리스크를 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홀딩을 하면 되겠죠. 아직 파동이 다 나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하락하는 파동이 결국 A 고점을 지켜준다면 계속 상승하는 파동이고, 이 지지도 이 A 파동의 618을 깨고 내려간 게 아니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추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 이 ABC가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고,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로 익절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숏 타점이 되진 않는 거죠. 숏을 잡았다면 여기까지 공통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상승하려면 여기 있는 이제 고점을 밟아주는 파동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기 애매하다. 그래서 파동이 여기서 A 파동이 이 정도 크기가 나왔을 때 이 1대1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파동이 길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길게 나와서 이 고점을 지지해줘야 내 생각대로 조금 더 올라갈 만한 파동이 나오는데 이 1대1 자리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겹쳐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여기서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